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전쟁 사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에너미 앳 더 게이트란 제목의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활약한 소련의 2차 대전 영웅 바실리 자이체프를 모델로 한 영화입니다. 윌리엄 크레이그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 영화는 바실리 자이체프와 독일군 저격병학교의 교관 에르빈 퀘니의 소련 간에 벌어진 3일간의 저격 결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극적인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바실리 역에는 주드로가, 퀘니의 소령 역에는 에드 해리스가, 소련군 선전장교 다닐로프 역에는 조셉 하인즈가 연기했습니다. 영화는 히틀러와 스탈린의 자존심 대결이자 양국의 운명을 가를 전쟁터가 된 소련군의 강력한 저항의 상징이었던 스탈린그라드의 폐허를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소련군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소련군 선전장교 다닐로프는 우연히 명사수 바실리의 뛰어난 저격 솜씨를 목격합니다. 저하된 소련군의 사기를 되살리기 위해 영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닐로프는 전장에 뿌려지는 선전 전단을 통해 그의 활약상을 전 소련군에게 알림으로써 바실리를 스탈린그라드의 영웅으로 부상시키죠. 바실리의 뛰어난 은신술과 사격술로 나치 장교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자 독일군은 저격병학교의 교관이자 뛰어난 저격수인 퀘니의 소령을 투입해 바실리를 없애려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자신의 몸을 숨겨가며 교란술과 위장술 등을 총동원해 대결에 나서지만 결국 3일 만에 바실리의 승리로 결투가 끝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비록 결투에서 패했지만 소련군을 다수 사살한 퀘니의 소령 역시 미화되었다고 반발한 러시아의 2차 대전 참전용사들이 이 영화의 러시아 내 상영 금지를 주장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퀘니의 소령 역을 맡은 에드 해리스의 연기도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저격수를 주인공으로 하거나 저격수가 등장하는 영화는 관객의 흥분과 긴장을 유발하면서 영화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몰입 효과가 커서 심심치 않게 영화의 소재로 등장하곤 하지요. 전쟁터에서 저격수는 상호 간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특히 저격수는 일반 전투병보다는 지휘관이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병사, 예를 들어 유선가설병, 무전병, 운전병, 공용화기사수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적에게 실제 이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적외선 탐지 장비나 야간 투시 장비 등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저격수의 현란한 은신술과 잠입술, 잠복술, 그리고 정확한 원거리 사격술은 적을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대테러 전쟁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격수는 전투 이전에 적의 진지 인근이나 점령지에 잠입해 은신한 상태에서 저격을 하거나 전투 중에도 적의 기동로 또는 후방 보급부대를 대상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저격수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은 은신술, 위장술,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인내력, 기민성, 신속한 상황 판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격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저격수의 자질은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에서 두 사람의 대결을 통해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것입니다. 바실리 자이체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한 양 진영의 저격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1942년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활약한 바실리 자이체프는 이 전투 이전에 32명, 이 전투에서 224명의 독일군을 사살했는데 이 중 11명이 독일군 저격수였다고 하니 독일군이 왜 그를 무서워했는지 알 정도입니다. 그가 애용한 1891년형 모신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750m 정도였으나 1000m 밖의 적을 사살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자이체프는 뛰어난 사격수를 자랑했습니다. 이 모신소총은 1890년대에 개발된 소련군의 기본화기였는데 5발 수동작동식으로 명중률이 높아 소련의 저격수들이 애용했습니다. 청살리 대첩에서 우리 독립군 6.25 전쟁에서 북한군이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바실리는 우랄 산맥 근처 산골 마을인 옐레닌카에서 1915년에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을 다루는 법을 배워 할아버지와 동생인 막심과 함께 사슴과 늑대를 사냥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12살 때 할아버지가 준 구경 20단발 소총으로 총알 한 발만을 쏘아 늑대를 잡는 범상치 않은 저격수의 자질을 나타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늑대나 사슴 사냥은 마치 저격수처럼 자신의 몸을 위장하고 은신해서 끈질기게 상대를 기다려 한 발로 사살을 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건축대학에서 공부하여 설비공 자격을 얻었지만
1937년에 해군에 입대하여 블라디보스토크의 태평양 함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군사학교에서 회계학을 공부해 회계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독일과 소련이 전쟁 상태로 들어가자 전방부대인 흑해함대로 자원하여 하사로 진급해 흑해함대 육전대에 소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소련 영토로 침공해 오자 육군부대로 전출되어 284 톰스크 라이플 사단에 보직되었는데 이 부대는 1942년 9월 17일 스탈린그라드 방어에 나선 제62군의 일부가 됩니다. 바실리의 은신술과 사격술의 예를 들면 물탱크, 깨진 벽돌더미, 무너진 가옥, 다리 및 지붕 위 등 모든 곳이 그의 은신 및 잠복처였으며 한 장소에서 두세 명을 죽이면 즉시 위치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특히 파트너였던 니콜라이 쿠릴코프와 함께 은신하고 잠복하고 대기하고 쏘고 위치를 이동하는 기술에 완벽했다고 합니다. 그는 저격수로 직접 싸우기도 하였지만 틈틈이 다른 저격수를 발굴해서 훈련시켰으며 함께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의 저격수를 전수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개발해서 가르친 저격술의 하나는 세 위치에서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것이었는데 각 위치에는 저격수와 관측병 2명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6인 저격술이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저격수 양성을 위한 교과서로 사용되며 체첸 전쟁 때도 러시아군이 이를 자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자이체프는 박격포 파편에 눈을 다치는 1943년 1월까지 스탈린그라드에서 싸웠으며 일선에서 물러난 1943년 2월 22일 소련 영웅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후 부상에서 회복해 다시 전선으로 돌아온 그는 독일 지역에서 벌어진 시르우 하이츠 전투를 마지막으로 전쟁을 마쳤으며 제대할 당시의 계급은 대위였습니다. 1943년에 공산당원이 된 그는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에 정착해 섬유대학에서 공부한 후 방직공장의 기술자로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전후에 광적인 스파이 체포작전의 희생자가 되어 1951년부터 2년간 억류되었으나 고 석방되어 키이우 섬유공장의 관리자가 되었다가 소련 연방이 해체되기 11일 전인 1991년 12월 7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으로 전설적인 저격수 바실리 자이체프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